환자분들이 허리 협착증으로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필적으로 아래쪽에 병이 많습니다. 통증, 염증을 좀 길게 완화하려고 그런 약을 쓰는 거죠. 통증이 다리로 내려가면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요. 척추 간격을 유지하고 골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을 누르면 여기는 아프겠죠. 그럼 몸이 회피반으로 반대로 휘겠죠. 그럼 골반이 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내장 기관에도 압박이 되겠죠. 이 골반 관절이 벌어지거나 무리를 받게 되거든요. 염증의 결과물로 석회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또는 주변을 지나는 신경인대 근육을 더 자극하고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저의 비밀 영업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증 예방일지의 장근선 원장입니다. 제가 15년 넘게 수술하면서 환자를 많이 봤는데요. 환자분들이 허리 협착증으로 통증이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자분들 치료를 받다 보면 좀 좋아지거든요. 하지만 계속 지나다 보면 이게 재발이 된 경우가 많아요. 치료를 받고 좋은 동작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됐는데 그때뿐이고 계속 반복되고 악화되면 좀처럼 이제 낫지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환자분들은 사실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 가면 뭐 협착증, 뭐 디스크, 뭐 관절 하나만 알려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게 어우러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쑥스럽지만 10년 넘게 쌓인 저의 비밀 영업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원인 알고 나면 10년 넘게 허리 통증으로 고생했던 분들도 하루 만에 좋아진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단은 척추를 좀 볼게요. 우리 모형군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주 보죠, 모형군. 허리가 주로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어요. 마디가 있고. 우리 환자분들 MRI 찍거나 병원 가면 항상 뭐 4, 5번, 뭐 5번 천추 1번 이렇게 이제 병이 있다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실제로 아래쪽에 병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움직임을 취할 때 아래에서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척추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수록 움직임도 많고 하중도 많이 받습니다. 허리는 움직이고 골반, 천추는 안 움직이니까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경계 부위 이쪽 허브끼리 원래 움직이 제일 많아요.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거죠. 결국은 치료를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자세를 교정할 때도 결국은 어디 중심을 해야 되겠어요? 아래쪽 위주로 포커스를 좀 둬야 됩니다. 일단 저희 신경외과로 오시면 많이 아파서 오시잖아요. 통증이 심하면 그 부위에다가 신경치료를 하겠죠. 또 길게 보면 좀 스테를 써서 통증, 염증을 좀 길게 완화하려고 그런 약을 쓰는 거죠. 강력한 효과는 있는데 스테를 많이 쓰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지방이 축축되고 약간 비만이 됩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스테로이드 효과 때문에 자주 쓰면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주사만 맞고 계속 버틴 분도 있는데요. 주사로 안 되면 수술하면 아무래도 원인이 제거되면 치료가 되겠죠. 하지만 허리 있는 신경이 일단은 이 엉치, 이 골반 쪽으로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경이 터미널이에요. 어머니들 보면 엉치가 아프다고 하죠. 엉치가. 이 엉치 쪽 통증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우리 버스 떠나면 잡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통증이 다리로 내려가면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엉치까지 치료 기간보다 다리로 내려간 경우는 치료 기간이 보통 2배 이상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신경이 아주 조금이라도 압력을 받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신경 위에 쌀알 하나 정도의 아주 가벼운 무게 약 0.02g만 올려놔도 이 신경이 연결된 장기의 기능이 절반 이상 최대 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즉 신경은 매우 예민하고 조금만 눌려도 우리 몸은 크게 반응하죠. 신경에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눌리면 우리가 통증이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조금 눌린 거는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통증, 염증, 장기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척추 간격을 유지하고 골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장님 결국 허리가 아픈 이유가 신경이 눌리냐 안 눌리냐의 문제인 거겠네요. 그렇죠. 이제 허리에 신경이 눌려도 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즉 염증이 안 생긴 경우거든요. 신경이 염증이 생기면 아픈 거고요.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안 아픈 거예요.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치료를 했잖아요. 나중에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이 안 눌리게끔 좋은 자세로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허리가 이제 보통은 병이 잘 생기면 아래쪽 부위라 했잖아요. 또 아래쪽 보면 이 골반도 있어요. 그래서 골반에도 일반인들 모르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골반이 위로 올라갔을 때 생기는 4가지 현상. 골반 위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요추사의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모형군 또 나오겠습니다. 이제 골반까지는 모형군이에요. 갑자기 디스크가 신경 눌리면 환자분들 허리가 이게 틀어져서 병원에 오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골반이 틀어서 그런 게 아니고 4, 5번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면 여기는 아프겠죠. 그럼 몸이 회피반으로 반대로 휘겠죠. 그럼 골반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통증 원인이 있으면 우리가 몸이 반대로 휘게 돼요. 그래서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 저림 마비감 있을 때는 꼭 확인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겠어요.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왼쪽 다리가 저리고 양쪽이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숙여되겠죠. 그럼 허리가 좀 수평으로 뻐근하다 이런 걸 또 호소할 수가 있겠죠. 근데 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오른쪽 골반이 올라가면 오른쪽 다리가 아파야지 왜 왼쪽 다리가 아픈 거야?
환자마다 좀 다른데요. 일본 오른쪽 디스크가 커졌으면 오른쪽이 아프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몸이 기울어지겠죠. 그럼 골반이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부위를 지탱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평소에 환자분 골반 위치가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가 어디로 휘었냐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골반이 올라갔으면 이제 등도 구부정해지고 목도 일자목 거북목이 돼요. 원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골반이랑 목이랑 저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척추를 밸런스를 연구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론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이론이 있거든요. 낚싯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낚싯대를 잡을 때 아래에서 올리잖아요. 즉 골반 쪽이 틀어지게 되면 등도 구부정해지고 목도 일자목 거북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국사 가면 석가탑 있잖아요. 척추 정렬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추는 튼튼한 골반에서부터 하나씩 허리, 등뼈, 경추로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거든요. 골반이 밑단이 틀어지면 척추뼈의 자연스러운 C자 전망이 깨지고 그 여파가 등에서부터 목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겠죠. 그러면 등이 굽고 거북목 자세가 발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죠. 대부분 컴퓨터, 스마트폰, TV 모니터, 직장인 학생들은 골반 뒤로 빠지고 허리가 굽은 자세가 계속 습관화되는 거죠. 등이 굽었다, 거북목이다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는 그 시작점은 골반이 틀어진 게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그래도 올라가면 만성 어깨 통증, 경추손목 두통, 또 어지럼증까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기에도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척추뼈와 장기와는 도저히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골반은 장기를 담는 그릇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골반에는 소장, 대장, 방광, 여성 같은 경우는 중요한 다궁, 또 남성은 또 전립선 이런 여러 가지 생식, 배설, 소화기관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골반이 이렇게 좀 틀어지면 그만큼 내장 기관에도 압박이 되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내과나 이제 특히 이제 항문외과 들었다도 종종 오시거든요. 밥을 먹으면 자주 더부룩하다, 변비나 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심해졌다, 항문 주위가 뜨겁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골반이 틀어져가지고 장의 활동이 원활치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할 때 의자를 또 구부정하게 앉아있으면 또 위나 장이 눌려서 소화기관이 또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허리가 많이 굽으신들은 이쪽이 접히게 되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은 남자보다 골반 쪽 증상이 더 예민한 분들이 많거든요. 배뇨, 생리통, 올견정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골반의 중요한 관절은 천장관절이 있거든요. 전에도 설명했는데 요쪽 골반 사이 관절을 천골과 장골 사이 관절에서 천장관절이래요. 여기 천장관절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여성분들이 2배에서 3배 정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거나 우리 아이를 또 임신하시거나 출산하게 되면 이 골반 관절이 벌어지거나 무리를 받게 되거든요. 여성분들에게는 좀 힘들지만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신체적인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골반 쪽으로 좀 증상이 되게 심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장님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결국 나이 들어서 위장기관이 약해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골반의 문제 때문에도 진짜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거였네요. 우리가 단순히 소화가 안 된다, 화장실 가는데 뭐 시원찮게 소변이 나온다, 이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결국은 허리의 통증이 원인이 돼가지고 허리나 골반 관절 쪽에 문제가 돼가지고 통증이 원인이 돼서 틀어지면서 그런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환자분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골반 관절도 병이 생길 수가 있고 허리에서 신경이 눌리거나 통증이 있으면 골반도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골 형성이에요.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고 그쪽에서 압력을 받게 되면 염증의 결과물로 석회가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더 어떻게 보면 틀어지지 않게끔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스스로 뼈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부위 관절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석회가 생길 수가 있어요. 가골이 커지면 문제가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가골은 초기에 관절을 안정화시켜주고 골반을 지탱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돌출 부위가 커지고 그 부위 염증 때문에 더 아프게 되고 또는 주변을 지나는 신경, 인대, 근육을 더 자극하고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병원 가서 CT나 MRI 찍었는데 협착증인데 뭐 뼈가 자라있어요, 석회가 끼어있어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가골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가골이 형성되면 그것도 없앨 수가 있나요? 물론 그 부위가 신경 지나가는 통로 쪽에 있으면 눌리면 그걸 긁어내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염증을 완화시켜서 관절 주사 치료라든가 운동 치료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가골 형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종종 보거든요. 어떤 환자분이 이제 오른쪽 엉치가 아파서 수년 동안 아파가지고 신경과도 다니고 통증 클리닉 다니면서 주사도 맞고 운동 치료도 했고 그래도 계속 아프셔가지고 고관절 문제인 줄 알고 또 MRI도 찍고 이렇게 정형외과 치료했는데 계속 아프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출산 후에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봤더니 출산 후에 골반 관절이 벌어질 수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가 계속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아프다 보니까 거기서 관절염이 심해져가지고 가골이 형성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치료해서 좋아진 분이 있습니다. 여성분들 특히 출산 후에 이렇게 아팠던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골반 관절 쪽에 가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골 있으면 뭐 엑스나 CT에서 잘 보이거든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고생 안 하셔도 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골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근데 허리가 아파서 골반이 틀어질 때 있잖아요. 또 골반 위치를 또 바르게 해주면 허리 통증도 좋아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우리가 교정을 좀 해볼게요. 골반을 내리고 요추 전만을 만드는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골반을 아래로 안정화시키게요. 우리가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골반을 내린단 말은 즉 요추 전만을 만든단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골반이 내려가면 자동으로서 요추 간격은 넓어지고 신경 사이의 공간이 확보가 되겠죠. 간접적으로 우리가 허리 좋은 자세라든 운동이 목에도 좋다 했잖아요. 등하고 목까지 펴지면서 통증, 저린 증상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좋은 자세의 기본은 앉아있을 때도 골반은 뒤로 빼지 않고 의자 깊숙이 앉고 허리를 가능한 한 세워가지고 앉은 기계를 가장 크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요추 전만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목과 어깨도 올바른 정렬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골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골반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어릴 때 뭐 골반 쪽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생리통이 심했다거나 또는 출산 후에 많이 아프신 분들은 꼭 허리 쪽만 원인 찾지 말고 골반 틀어졌는지 또는 골반 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통증 예방 일지의 장근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